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굴의 비대칭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거나 또는 상담을 드리는 경우들이 결국 얼굴이 처졌다, 또는 얼굴 라인이 예전과 다르다, 또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 또는 뭔가 얼굴의 나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 대부분 다 이런 경우들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얼굴의 비대칭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제가 해드리게 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얼굴의 비대칭이 어떠한 케이스들로 나뉘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비대칭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얼굴이 해골뼈를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얼굴의 구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내용은 수술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술로서 바꿔야 하는 부분들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로 말씀을 드리고, 바꿀 수 있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광대뼈나 턱끝뼈의 위치나 어떤 골격, 이런 부분들은 바꾸는데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은 흔히 윤곽 수술이라던가 턱뼈를 수술하거나 양악 또는 하악, 이런 수술들을 통해서 그 해골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그러한 정도가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얼굴에서 광대 부위가 한쪽이 더 넓거나 부하다고 느끼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 경우가 거의 90%의 케이스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있더라도 우선은 사실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한 대칭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쪽 광대가 더 길게 되는데요. 통계상으로는 사실 대한민국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좌측 광대가 더 큰 비율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굴의 콧대부터 광대까지의 길이가 왼쪽 편이 더 긴 경우가 좀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상관이 없지만 한쪽의 광대 부위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게 되면 그 광대뼈를 기준으로 이 윗부분의 관자는 꺼져 보이게 되고, 이 광대뼈 아래쪽의 옆볼도 역시 꺼져 보이게 되고, 보통 광대의 최외곽 지점의 위치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뼈는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보면, 똑같은 체중에서 한 1, 2kg, 2, 3kg 좀 더 쪘는데 갑자기 광대가 한쪽이 되게 부해져 보인다던가 얼굴이 넙대대해 보인다던가, 그래서 체중을 재봤는데 체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는 아니고 광대가 좀 있었던 분들은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뼈가 예를 들어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살이 조금 더 붙으면 갑자기 그 차이가 더 커져 보이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쪽 광대가 더 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살이 조금만 눌러 붙여지거나 튀어나온 광대 때문에 굴곡이 좀 다듬어질 때는 생각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충분히 받아본 이후에 결정하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큰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광대뼈 때문에 너무 여기 관자나 요 아래 옆볼이 꺼져 있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볼륨 재생이다 보니까 주베르 볼륨이라든가 필러,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볼륨을 살짝 보완해서 라인을 좋게 만드는 것들이 비대칭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광대 부위 자체가 이 부분이 이제 살이 좀 통통하다. 이 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만져보고 깊이를 재보기도 하고 초음파 장비 같은 걸로 실제로 측정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의 볼륨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지방을 살짝 분해를 하거나, 또는 리프팅 시술들 중에 경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할 경우에 울세라든 튠페이스나 티타늄 등을 시술을 할 때 좀 더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라인 컨투어링, 쉽게 말해서 얼굴 라인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데, 이러한 방식으로 좀 좋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대 다음으로는 이제 턱선이 중요한데요. 이 턱선의 양쪽 끝에 하악, 그리고 우리가 깨물면 앙 하고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역시 양쪽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칭이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쪽 하악이 조금 더 발달해 있거나 한쪽 근육이
발달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경우는 역시 이 뼈 자체를 줄인다. 이것은 수술의 영역이거나 또는 수술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이쪽에 뭐 신경이 중요한 것들이 혈관과 많이 지나기 때문에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고, 일반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비대칭인 경우에는 깨물어보고 한쪽 근육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간단한 보톡스 시술만으로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생활 습관적으로 볼 때 한쪽으로만 음식을 계속 씹는다라고 한쪽 근육이 당연히 발달을 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들을 좀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살이 좀 더 늘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보통은 저희가 뭐 초음파 리프팅이나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들을 통해서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찹소를 한쪽에 더 늘려서 한다던가 에너지 양을 좀 늘린다거나 시술하는 방식의 디자인, 또 시술의 종류 등을 좀 다르게 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술들로 라인을 좀 다듬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간단한 건데요. 얼굴이 좀 비대칭이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 중에 자세히 보면 입꼬리 자체가 조금 틀어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 이쪽 입꼬리가 좀 더 올라가거든요.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으면 한쪽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웃을 때 당기는 이 근육과 입술을 내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과의 뭐 힘의 차이나 또는 자기가 표정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이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요. 그게 무표정일 때에도 입술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약간 고정적으로 조금 한쪽을 향해서 치우쳐 있게 되면 전체 얼굴이 뭔가 약간 이렇게 비뚤어진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거 역시 정확하게 수평인 입술이 아닌 분들은 원래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너는 입술이 삐뚤으니까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비대칭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입술이 반드시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반대로 입술의 좌우가 항상 한쪽이 좀 더 길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러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륨을 맞춰준다던가, 또는 입꼬리의 모양 같은 걸 저는 보톡스로 조금 조정을 좀 해주는데, 그러한 보톡스로 입꼬리의 틀어짐 정도를 조금씩 보완해 주는 것들도 비대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습관적으로 근육을 쓰는 방식에서 한쪽을 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쪽 입꼬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는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만, 습관의 영역이다 보니까 교정에 도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게 얼굴이 결국 모이는 곳은 이 턱끝이 되잖아요. 턱끝의 경우에 턱 끝에 가장 외곽점이나 중심이 약간 옮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의 중심과 코의 중심과 입술의 중심, 턱을 봤는데 정중하게 아닌 쪽에 있다라고 할 때 역시 비대칭의 느낌이 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면밀하게 의사 선생님과 이 얘기를 해보는 게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물론 역시 이것도 너무 틀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수술로서 뼈를 바로잡아주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뼈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주기 위해서 소량의 필러를 턱에다가 해주거나, 또는 뭐 턱근육 보톡스, 자갈턱 보톡스, 호두주름 보톡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걸 조금씩 사용해서 위치에 무게중심을 좀 옮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칭이라는 게 꽤나 방대한 영역이고, 사실은 뼈의 구조부터 근육, 살, 그리고 표정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쉽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비대칭에서 본인들이 본인의 얼굴이 비대칭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광대라던가 하악, 그리고 입술의 모양, 뭐 턱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 이상으로 부분별로 앞광대나 뭐 옆광대나 옆볼의 꺼짐이나 관자나 심지어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얼굴형의 비대칭에 관해서는 사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는 상담을 드리게 되는데, 좀 개괄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뭐 씹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어떤 교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 소개드려 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